자,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러시아 볼쇼이 극장 발레 예술 감독이었던 세르게이 필린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1월 17일 밤 그는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세르게이!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사내가 얼굴에 황산을 뿌려버린 거야. 자,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황산이 뒤덮였고 그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황산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했고 다행히도 그 집에 있던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바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는 발레단 극장의 발레 감독이야. 근데 그 발레 감독이 눈이 멀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엄청난 또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그가 이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누군가 나를 덮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황산을 맞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는 얼굴 전체를 지금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고 내가 당했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황선을 뿌렸고 나는 그 황선을 뭐 뒤집어 썼다. 뭐 헬멧을 쓴 남자가 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필린 감독의 황산 테러 소식에도 경찰이 난리가 났지. 언론이 난리가 났으니까. 아니,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감독이 황산 테러 입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 그런데 이 극장 측에서 아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볼쇼이 발레단이라는 명성도 있었고 그에 따른 이런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됐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 자, 사람들은 막 또 수덕수덕 거리기 시작해. 이게 극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일 거야. 아마 필린 감독의 자리를 노린 다른 사람의 소행 아니야? 혹은 혹시 자기 배역에 불만이 품은 배우가 황산 테러에 빈 거 아니야? 라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대. 자, 볼쇼이 발레단은 1825년 설립 이후에 러시아의 최고의 발레단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대. 하지만 사실 이게 무대 뒤에서는 음모와 내란, 막 정치,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깨끗하지 못했다고 해. 자, 이 사건 때문에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안에 있는 내부의 분란, 반란, 음모, 이런 것들 때문에 수년 동안 여러 명의 예술 감독이 이 발레단을 떠났대. 그거에 지쳐가지고. 자, 특히 이 세르게이 필린 예술 감독이 집으로 가던 중에 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황산 테러까지 당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필린 감독의 지도 방침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아니, 그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극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배우들도 그만둔 거 아니에요? 라면서 그가 감독으로 있을 때 그만두었던 어떤 배우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오르내렸다고 해. 사실 이 발레단,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연극을 전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캐스팅이라는 게 그렇잖아. 내가 좀 더 좋은 역할 맡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무대에 더 오래 쓰고 싶고 이런 건 예체능 하는 사람 누구나가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이게 또 감독 자리도 그랬대. 그래서 이 발레단의 감독 자리도 굉장히 치열해서 사실 이 극장 감독 자리는 질투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술 감독으로 뽑힌 이 필린한테 뭔가 앙심을 품은 자의 소행일 거다. 이런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사실 필린이 이 황산 테러 사건을 입기 전에 사실 몇 주 전부터 그에게 이런 테러를 예고하는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대. 자, 예를 들면 그에게 전화가 여러 통화가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한다든지 그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이 나 있는다든지 이런 수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대. 자, 그러다가 범인으로, 그러니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 한동안 감독 자리를 넣고 이 필린이랑 같이 경쟁자에 있었던 수석 무용수였던 니콜라이 치스카리츠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자, 사람들은요, 이 니콜라이 치스카리츠를 용의자로 지목했어. 왜냐면 2011년 3월 필린이 최종적으로 예술 감독으로 선정될 때까지 둘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안젤리나 보론초바라는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이 발레리나를 두고 이 필린과 이 니콜라이가 같이 신경전을 벌였대. 제가 그녀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바로 그녀였어. 그녀를 두고 이 둘이 신경전을 벌인 거야. 근데 뭐 사귀고 여자로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녀는요 한때 필린의 제자였대요. 그런데 현재는 그 당시에는 이 치스카리츠의 제자였대. 사실 필린이 그녀에게 뭔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뻗었던 거야. 뭐라고 했냐? 야, 너 니콜라스 치스카리츠 수업 그만둬. 너 그거 그만두면 내가 너 백조의 호수 배역 줄게. 라면서 이 남자한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제작 그만둬. 내가 너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역할 줄게. 라면서 제안을 했어. 그런데 보론초바는 말을 못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제안을 거절해. 그러면 그녀가 무대에 서지 못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녀는 굉장히 망설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니콜라이 치스카리츠가 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치스카리츠는요, 제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무죄예요. 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 그런데 이런 그의 주장은 결국 다른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서 그의 용의가 벗겨지게 됩니다. 자, 여러 명의 극장 관계자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사의 난항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때 필린 감독이 휴대전화, 협박 문자, 그 필린 감독이 받았던 그 협박 문자와 전화들을 막 추적하다가 그가 맡고 있던 발레단의 주연급 무용수였던 파벨 드미트리첸코라는 남성이 밝혀지게 돼. 그런데 이 남자가 안드레이 리바도프라는 남성과 유리 자루츠스키라는 남성과 특별히 직업도 없고 전과도 있는 이 남자들과 이 발레단의 주연급 무용수가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 수석 그 무용수였던, 주연급 무용수였던 파벨 드미트리첸코라는 남성, 당시 29살이었고, 이 남성은 바로 유리 자루스키라는 남성이었어. 이 남자가 전과도 있고 직업도 없고 이런 남자가 이 볼쇼이 발레단을 이 주연급 무용수랑 연락을 하고 있었다니까.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뒤를 캐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초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들. 자, 주연급 무용수였던 파벨 드리트미첸코가 그가 고용했던 어떤 2명의 남성이 있었는데 다른 한 명의 남성의 사진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이 남성의 사진만 가지고 왔어요. 자, 결국에는요, 드미트리첸코가 이번 범행을 계획했고 이 남자, 이 유리 자루츠스키라는 남자가 황산을 뿌린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황산 뿌린 사람은 얘, 이 범행을 계획한 사람은 얘, 그리고 다른 사진을 못 갖고 온 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그 남자는 그냥 운전을 해준 거야. 자, 그 리바도프라는 사람은 이제 그 범행 현장에 도착해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갈 때 운전한 사실을 밝혀줬으면서 당시에 5일날 이들 3명을 체포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동차 부품점에서 황산을 샀고 이것을 미리 끓여가지고 농도를 더 짙게 만든 거야. 산 농도를.
자, 드미트리 첸코는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범행을 조작한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다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라고 범행을 시인해.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는요, 그들에게 1000파운드를 준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하면 그때 당시 한 170만원 정도였다고 해. 170만원 정도를 주고, 사실, 야, 그냥 몇 대만 때려줘. 정신 들게. 라면서 몇 대만 때려달라고 사주를 했는데, 이 남자들이 황산을 사가지고 황산을 뿌려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사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노였어요. 자, 그는 2002년 볼쇼이 발라단에 합류를 하게 됐고, 그는 폭군 이반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이반을 맡았고, 백조의 호수에서도 악마 로트바르트라는 주역을 맡았어. 그리고 옛 소련 시절에 볼쇼이 연강을 재현할 사람이다. 뭔가 신뢰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었어. 자, 경찰 관계자는요, 사실 그가 왜 필름 감독한테 왜 이런 복수 아닌 복수?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해. 근데 사실 그 둘은요, 적대감을 품을 정도로 아주 앙숙이었다고 해. 자, 그렇게 주역도 맡고 뭐 무대 쓸 때마다 주연도 맡고 재능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와 왜 앙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이 남자의 흉내를 냈었잖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진, 그의 이름만 검색해도 모든 영상, 모든 사진에서 그는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웃고 있어. 항상 웃어. 나는 이 세 명이 범행을 저지른 거야. 옆에 이 남자가 고용한 남자 2명이 바로 이 남자 옆에 저렇게 서 있죠. 자, 왜 그랬냐면은 사실 여러분, 그는요, 그녀와 연인 관계였던 거야. 그녀와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치스카리츠라는 이 남성과 필린이 노리고 있었던 이 발레리나 안젤리나 보론초바라는 여성과 애인 관계였던 거야. 그런데 이 필린 감독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이 무용수 안젤리나 보론초바라는 이 여성을 역할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아마 그 다른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공연에서 그녀를 그냥 제외시켜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이 남자애가 빠개친 거지.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여자친구. 근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 발레리나는 무대에 서야 빛을 발하는 그런 직업이잖아. 그런데 무대에 못 서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딨어, 이 발레리노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무대에서 제외돼버리니까 그가 그거에 대해 굉장히 앙심을 품게 되는 거지. 자, 러시아 법원은요, 드미체렌코 외 2명에게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는 똑같이 말했어. 내가 계획은 했어. 그런데 내가 황산을 얼굴에 던지라고는 안 했어요. 라면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재판관은요, 그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최소한 그 당시 4월 18일까지는 계속 구금을 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 그 감독의 인터뷰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렇게 카메라 봐, 이거 난리 났어. 그를 이제 막 인터뷰한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은요, 그가 이제 좀 눈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얼굴에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의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는 당시에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여러 차례 수술 끝에 다행히도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다고 해. 필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뿐만이 아니야. 분명히 얘 뒤에 누군가 있어 라고 그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또 이 말에 또 난리가 나.
자, 그런데 이 말에 뭔가 뜻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300여 명의 극단 관계자들은 이 드미트리 첸코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는 눈치였대. 왜냐하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가 거짓 자백을 했고 사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배우의 인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도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누명을 쓰면서 거짓 자백을 한 거다라면서 그 발레 극단원단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극장 측이 사실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필린이 부상당한 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심각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막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막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막 이러면서 좀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냐라면서 이런 뭐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해. 자, 드미트리 첸코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벌써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푸틴 대통령까지도 방송국에 푸틴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의 뭔가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는 범인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막 이렇게 뭔가 뒤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자, 모스크바의 심장인 볼쇼이 극장. 자, 이 러시아 문화.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의 약간 뭔가 어떤 상징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볼쇼이 발레 다니면 다 알잖아. 자, 현지인과 또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에게 알려져 있는 이 200년 이상이 된 이 볼쇼이 발레단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용수와 감독 모두 권력 투쟁, 권력에 대한 희생자들, 뭐 가해자들 이렇게 더러운 뒷배경이 막 다 까발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형 스캔들이 되니까 이 볼쇼이 쪽이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 카테리나 노비코바라는 이 볼쇼이 홍보 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드미트리 첸코하고 필린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뭐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 모스크바 경찰이 예술 감독 업무, 뭐 개인적인 원한 이런 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죠.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칙주의자였던 필린 이 감독이 사실 게으른 무용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엄격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게으르면 아예 그 무용사한테 역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발레단 그 무용수들에게 뭔가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볼쇼이 발레 공연 암표 막 이런 건데 이게 또 마피아랑 뭔가 연관이 된 게 있었나 봐. 그래서 뭐 마피아와 뭐 이런 뭐 암표 판매를 두고 뭐 둘이 막 갈등을 빚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이런저런 추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러시아 법원이 그 당시 1월 정도에 볼쇼이 극장 그 이 필린 예술 감독의 황산 테러를 주도했던 이 무용수한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6년을 선고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구형은 아니야, 사실. 그치? 뭐 그가 뿌린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어쨌든 자, 파벨 드미트리 첸코에게는요 6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산을 끼얹었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리 자루츠키라는 그 남성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도피 차량을 운전했던 안드레이 리파도프라는 이 남성에게는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고들이 오랫동안 범행을 모의했고 자신들의 범행으로 필린 감독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그들이 이 범죄를 계획했을 당시에 아마 이 필린 감독이 큰 상해를 입을 것을 알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구형을 내린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당시 사건으로 볼쇼이 극장은 무용수들과 지도부의 갈등 등 말하면서 뭐 13년 동안 극장을 이끌어왔던 이 아나톨리 익서노프라는 이 극장장이 해임돼 버립니다. 해임이 돼버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그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니콜라이 치스카리드제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이 남자도 결국에는 볼쇼이 극단을 그만둬요.
음. 자, 황산 테러를 당한 그 필린 감독의 얼굴에는요, 3도 화상 정도를 입었고, 한쪽 시력도 거의 잃었다고 해. 자, 제가 지금 어떤 사진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그의 아내와 함께 그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공항인지 어디 병원을 나오고 있는 사진이어서 이 사진도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볼쇼이 발렛 감독 세르게이 필린이라는 이 남성은요, 산성 공격을 받은 뒤에 아내 마리아 프로시치라는 여성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병원을 떠나는 모습이라고 해요. 자, 필린은 자신이 앞으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 내 지금 이 겨우 보이고 있는 이 시력을 계속 보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눈을 치료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시면 그가 계속 눈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얼굴에 약간 조금 아주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스크바에 있는 병원에서 한 적어도 4번 정도의 수술을 받은 뒤에 그녀의 아내인 마리아 프로시치와 함께 독일의 아헨 대학교 클리닉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제 괜찮아요. 내 눈이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내 눈을 뜨고 내가 뭔가 보려고 할 때 의사는 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걸 믿고 싶어요. 라면서 자신의 눈 시력에 대한 희망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권력, 피해자,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를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불행해지는 결말이 나서 참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그의 재능이 이제 감옥에서 계속 발레리노는 몸을 쓰지 않으면 굳는데 그는 이제 그의 발레 인생을 접어야 하고 두 번 다시 그의 이 멋있는 춤사위를 무대에서 볼 수 없고 그의 끔찍한 범행 때문에 그리고 그는 발레단 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눈 시력이 한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이런 좀 절망적인 결말을 얻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사람들 말대로 그가 범인이 아니고 사실 그 뒤에 더 큰 거대한 세력, 더 큰 배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도 감옥에서 그의 생을, 그의 잘못을 받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이 남자가 범인이 아닐까요?